금융국사가 나뭇가지를 쌓고 있을 때부터 양과는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는 이막수에게 소곤거렸다. 400 동굴에 다른 출구가 있나 살펴볼게요. 그러곤 안으로 들어갔으나 8장 정도 들어가니 끝이 막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되돌아온 양과가 말했다. 밖에서 불을 피우려는 모양인데 어쩌죠? 원래 이막수는 상황이 위급해지면 아기를 버리고 혼자 도망갈 생각이었다. 이막수로서는 금융국사와 별다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국사의 목적은 아기를 빼앗는 것이니 아기만 데려가지 않으면 금융국사가 자신을 물고 늘어질 이유도 없었다. 이막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저 미소만 지은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잠시 뒤 동굴 안에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양과와 이막수는 내공이 깊었기에 호흡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 참을만 했으나 아기는 괴로워하며 울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프냐? 이막수가 냉소를 지으며 물었다. 양과는 어느새 아기에 대한 애정이 생겼는지 우는 아기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내가 안을게요. 양과가 손을 벌리며 앞으로 다가가자 이막수가 불진을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빙배근침이 무섭지 않으냐? 양과는 뒤로 물러나면서 빙배근침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멋모르고 땅에 떨어져 있던 빙배근침을 잡을 때가 생각났다. 그 독이 얼마나 강했던지 잠깐 잡고 있었는데도 온몸이 독으로 중독되었었다. 양과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옷깃을 찢어 오른손에 감고는 동굴 입구에서 이막수가 던진 빙배근침 3개를 주었다. 그러곤 은침 2개를 흙 속에 거꾸로 받고 나머지 하나는 침 끝을 밖으로 향하게 한 뒤 흙으로 덮어 감추었다. 동굴 입구는 풀로 덮여 있는 데다 연기가 자욱해 밖에 있는 2 사람은 양과의 행동을 전혀 보지 못했다. 양과는 모든 조치를 끝낸 후 다시 돌아와서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저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아기가 울지 않도록 달래보세요. 그러고는 출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400 동굴 뒤에 출구가 있어요. 얼른 나가요. 아주 기쁨에 넘치는 소리였다. 이막수조차 정말 동굴 뒤에 출구가 있다고 믿을 뻔했다. 양과는 고개를 숙여 입을 이막수의 귀에 바짝 갖다 댔다. 거짓말이에요. 저 중놈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국사와 니마성은 양과의 외침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과연 동굴 안에서는 인기척도 없고 아기 울음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실은 양과가 소매로 아기 얼굴을 막고 있었지만 이들은 정말 양과 일행이 동굴 뒤로 도망갔다고 생각했다. 니마성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 이들을 막겠다며 뒤로 돌아갔다. 하지만 금융국사는 가만히 동굴 안의 동정을 살폈다. 자세히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가 낮아지고는 있었지만 멀어지지는 않았다. 금융국사는 분명 양과가 꾀를 써서 자신이 뒤로 돌아간 사이에 나오려는 것임을 알고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내가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당할 것 같으냐? 금융국사는 동굴 옆에 숨어서 금융과 을륜을 들고 양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400 중놈이 갔나 봐요. 우리 함께 나가요. 양과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서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둘이 싸우는 척해서 저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이막수는 양과의 속셈이 뭔지는 몰랐으나 양과가 꾀가 많은 걸 아는지라 그의 말에 따랐다. 그녀는 먼저 금융국사를 쫓아낸 다음 옥녀심경과 아기를 바꾸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서로 눈짓으로 호흡을 맞춘 2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양과는 부상이 심한 척하며 신음을 내질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독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러고는 곧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곧 죽을 것처럼 하세요. 그러자 이막수도 신음 썩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비록 네 손에 죽긴 하지만 네 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막수는 숨이 곧 끊길 것처럼 헐떡거렸다. 금융국사는 동굴 입구에서 이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는 2 사람이 서로 아기를 가지려고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 살수를 쓰는 바람에 동굴에서 나오기도 전에 동기어 지냈다고 생각했다. 금융국사는 아기가 죽으면 곽정을 위협할 인질이 없어지니 황급히 장작더미를 치우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2 걸음을 내딛는 순간 왼쪽 발바닥이 따끔했다. 금융국사는 빠른 신법으로 다음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오른발에 힘을 주어 동굴 밖으로 몸을 날렸다. 왼발이 땅에 닿자 너무나 저려서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금융국사는 맹독에 중독되었음을 직감했다. 내가 땅의 착지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라니. 신발을 벗고 자세히 살펴보려는데 니마성이 산등성이를 돌아 나왔다. 양과놈이 속인 모양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출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동굴 안에 곽정과 그 부인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는 신을 벗으려다 멈추고 아무런 동요 없이 태연히 말했다. 그런 것 같소. 하지만 동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아마 질식한 모양이오. 그 말을 듣고 니마성은 뛸 듯이 기뻐했다. 니마성은 금융국사가 먼저 공을 가로채기 전에 곽정을 잡으려는 생각에 얼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니마성은 체구가 작아 보폭도 작았지만 걸음이 빨라서 오른발에 은침이 찔렸는데도 이미 왼발이 땅에 닿아 왼발에도 은침이 꽂혔다. 천축은 날씨가 더워 거의 맨발로 다녔다. 그래서 니마성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 신발을 신었다 하더라도 빙백 은침은 두꺼운 소가죽을 쉽게 뚫었을 것이다. 니마성은 천성이 용감하고 두려움을 모르는지라 작은 상처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앞에 다른 암기가 없는 걸 확인한 후 곽정 부부를 잡으러 앞으로 나가려 했다. 그런데 두 다리에 마비가 오더니 그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제야 니마성은 침에 맹독이 묻어 있었음을 알고 허둥지둥 동굴 밖으로 나왔다. 동굴 밖에서는 금융국사가 신발을 벗고 까맣게 부어오른 왼쪽 발을 잡고 운기를 하며 독을 위로 뽑아내고 있는 중이었다. 이 썩을 죽놈아. 먼저 독에 중독되었으면서 왜 말을 안 한 것이냐? 꼭 이렇게 나까지 당해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니마성이 고래고래 소리치자 금융국사가 냉랭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함정에 걸렸으니 당신도 함정에 걸려야 공평한 거 아닌가? 그 말에 니마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해댔다. 좋다 이놈. 이제 곽정은 필요 없다. 내가 오늘 니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둘이서 오늘 죽기 살기로 결판을 내보자. 니마성은 발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 땅을 짚고는 오른손에 든 철사봉으로 국사의 머리를 쳤다. 그러자 금융국사가 동륜으로 철사봉을 맞고 팔을 휘두르면서 팔꿈치로 니마성을 찔렀다. 니마성은 몸이 허공에 떠 있어서 피하기가 힘든 데다 금융국사의 공격이 너무나 빨라서 팔꿈치에 어깨를 가격당했다. 단단한 골격과 체구를 자랑하는 니마성도 이렇게 얻어맞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더욱 광분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다. 니마성은 금융국사를 힘껏 껴안고 입으로 상대의 목 아래에 있는 기사열을 물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금융국사의 무공으로 어찌 니마성 따위에게 잡히고 심지어 목 아래 급소를 물도록 내버려 두었겠는가. 하지만 맹독에 깊이 중독된 지금은 온몸의 내력과 독기운이 상극을 이루고 있었다. 독기운이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곡천혈을 넘지 않도록 해야만 그나마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금융국사는 외공으로만 니마성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 니마성은 죽을 힘을 다해 기사열을 꽉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양다리에 힘이 없어 앞으로 달려들자마자 금융국사를 아는 채 동시에 쓰러지고 말았다. 금융국사는 어떻게든 니마성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기사열을 물린 데다 내공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니마성의 뒷덜미 대추혈을 누르며 함부로 살수를 써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기만 할 뿐이었다. 제 아무리 인류 고수인 이들도 중독된 후에는 마치 시적 무례배들의 치고받는 싸움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땅을 이리저리 구르다가 점점 계곡의 절벽 근처로 다가가고 있었다. 어서 이 손을 놔라. 한 발만 더 가면 둘 다 떨어져서 뼈도 못 추린다. 금융국사가 소리쳤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니마성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니마성은 해독을 위해 운기를 하지 않아서 내력이 조금 더 남아있었다. 그랬기에 니마성이 힘껏 앞으로 미니 금융국사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제 절벽 끝까지는 겨우 한 뼘 거리였고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다. 금융국사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지를 발휘해 곽정이라고 외쳤다. 그 소리에 놀란 니마성이 어디 곽정이 있냐고 말하는 바람에 금융국사의 혈도가 풀리고 말았다. 그러자 금융국사는 얼른 왼손에 기를 모아 앞으로 일장을 뻗었다. 순간 니마성은 잽싸게 고개를 숙였다. 그와 동시에 허리를 굽히며 앞으로 곤두박질 쳤다.
금융국사는 원래 니마성을 물러나게 하려 한 것인데 뒤로 후퇴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고꾸라지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니마성의 두 발이 중독되어 걸을 수 없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두 사람은 한데 엉켜서 몸이 허공에 붕 뜨더니 그만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한편 동굴 안에서 양과와 이막수는 밖에서 서로 욕하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양과의 계략이 성공했다는 걸 알고 안심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비명을 끝으로 밖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는 밖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기에 밖에서 싸우는 두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동굴 밖은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동굴 안에서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느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아기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태어나서 지금껏 젖을 한 방울도 먹지 못했으니 배가 고팠던 것이다. 이막수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매는 자기 아기가 배고파 죽어가는데도 매정하게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그 말에 양과가 발끈했다. 누가 선자의 아기래요? 이 아기는 곽대엽이 아기예요. 그러자 이막수가 피식 웃었다. 곽대엽의 이름으로 날 위협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 이 아기가 곽대엽이 아이라면 넌 왜 남의 아이를 죽기 살기로 빼앗으려 드느냐? 분명 너와 사매의 아기가 틀림없다. 그 말에 화가 난 양과가 돌연 검을 뽑아 이막수의 가슴을 겨누었다. 날 욕하는 건 괜찮지만 선자를 모욕하면 절대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의 살기가 충돌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 때문이었을까?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한참 동안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양과는 깜짝 놀라 급히 검을 거두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아기를 다치게 한 건 아니죠? 그의 두 눈은 애절하기까지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막수는 이 아기가 양과의 친자식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 내 말을 안 듣는다면 이까짓 어린 아기 하나 죽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그 말에 양과는 몸서리가 쳐졌다.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이막수에게 이런 갓난아기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다. 아주 작은 원한 때문에 일가족을 죽이고 가축조차 남기지 않고 몰살시키는 게 이막수라는 인간의 성정이었다. 제400님이니 사부님을 욕하지만 않으면 당연히 말을 들어야죠. 이막수는 양과의 말투가 부드러워지자 아기가 수중에 있는 한 절대 덤벼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좋다, 네 사부를 욕하지 않을 테니 고분고분 내 말을 잘 들어라. 먼저 밖에 나가서 두 놈의 독이 어느 정도나 발작했는지 보고 오너라. 그 말에 양과는 순순히 밖으로 나가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금융국사와 니마성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없어요. 놀라서 멀리 도망갔나 봐요. 그 말에 이막수가 냉소를 지었다. 내 빙배근침에 중독되었으니 도망가봤자 얼마나 멀리 갔겠느냐. 동굴에 박아둔 침을 뽑아서 내 앞에 가져오너라. 양과는 아기가 걱정되어 순순히 이막수의 말을 따랐다. 양과는 어서 먹을 걸 구해서 아기에게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첩하게 옷깃을 찢어 빙배근침을 뽑은 후 이막수에게 주었다. 그러자 이막수는 빙배근침을 은낭에 넣고는 밖으로 나갔다. 어디로 가려고요? 집으로 돌아갈 테다. 그럼 아기는요? 아기를 데려가면 안 되죠. 사백아기도 아니잖아요. 이막수는 순간 뺨이 붉어지더니 곧 무서운 얼굴로 호통쳤다.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고묘파의 옥녀심경을 가져오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아기를 돌려줄 것이다. 그러곤 경공을 펴서 북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다. 그러자 양과도 그녀를 뒤따르며 소리쳤다. 먼저 젖을 좀 먹여야 해요. 그 말에 이막수는 온통 뺨이 발개진 채 휙 돌아보며 소리쳤다. 니놈이 감히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사백을 모욕하다니요? 아기가 젖을 못 먹었으니 배고프잖아요. 난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젖을 아기에게 먹인단 말이냐? 그러자 양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된다는 말이지 누가 사백의 양과는 순간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다. 이막수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평생 험한 무림에서 살아온 그녀가 어찌 아기 키우는 법을 알겠는가? 대체 어디서 젖을 구한단 말이냐? 그 말에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마을로 가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여자를 찾아봐요. 넌 역시 영리하구나. 두 사람은 언덕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서쪽 저 멀리에서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확인한 두 사람은 경공으로 순식간에 마을에 당도했다. 양양부군의 마을은 거의가 몽골군에게 짓밟혀 잿더미로 변하고 이곳의 외딴 마을에만 인가가 몇 군데 남아 있었다. 이막수는 문을 두드리며 차례로 확인한 끝에 네 번째 농가에서 한 젊은 아낙네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걸 발견했다. 이막수는 기뻐하며 여자 품에서 아기를 들어 땅바닥으로 던진 후 곽정의 딸을 품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 아낙네의 아들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손발을 버둥거리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놀란 부인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고 그 바람에 가슴이 드러나자 양관은 얼른 밖으로 나갔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는데 안 들려? 누가 자기 아기만 안고 있으랬어? 말소리와 함께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가 놀라 급히 뛰어들어가니 농가의 아기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벽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아낙네는 곽정의 아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아들에게 달려가 아기를 안은 후 비통하게 울어댔다. 그러자 이막수는 더욱 화가 나서 불진을 들어 여자의 등을 내리치려 했다. 그걸 보고 양과가 황급히 검을 들어 막았다. 세상에 이렇게 악독한 여자가 있나? 속마음은 그랬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400 만약 이 여자를 죽인다면 젖은 구할 수 없어요. 네 아기를 위한 일이니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라. 양과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웃으며 말했다. 아기가 배가 고프니 일단 빨리 젖을 물려야 해요. 양과가 아기를 안으려 하자 이막수는 불진으로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어디 감히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양과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요, 좋아. 내가 손대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막수는 아기를 안은 후 다시 그 젊은 아낙네의 품에 안겨주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아낙네는 이미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싸우는 틈에 자기 아기를 안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이었다. 이막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저 앞에서 아낙네가 아기를 안고 달려가는 게 보이자 이막수는 콧방귀를 뀌며 다가가 불진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결국 두 모자는 머리가 으깨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진절머리를 쳤다. 다시 젖을 물릴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마을에는 남자밖에 없었다. 이막수는 더욱 화를 내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부뚜막에서 불을 꺼내 여기저기 초가지붕에 불을 지른 후 마을을 나갔다. 양과는 악랄하기 짝이 없는 이막수의 행동에 탄식을 하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야산으로 들어가서 수십 리를 걸어갔다. 아기도 울다 지쳤는지 이막수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막수가 돌연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 앞에 얼룩 표범 새끼 두 마리가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막수는 표범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막 새끼 표범을 발로 차려는데 수풀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큰 표범 한 마리가 달려나왔다. 바로 어미 표범이었다. 깜짝 놀란 이막수는 급히 왼쪽으로 물러서서 몸을 낮췄다. 그러자 어미 표범이 즉시 방향을 바꾸어 달려들면서 사납게 울부짖었다. 이막수는 불진을 들어 표범의 두 눈 사이를 때렸다. 그러자 표범은 고통을 못 이겨 포효하며 몸을 솟구치더니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땅에 바짝 엎드렸다.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표범의 두 눈에서 불꽃이 이글거렸다. 이막수는 서슴지 않고 왼손을 들어 표범의 두 눈을 향해 빙백은침을 날렸다. 그 순간 양과가 급히 멈추라고 소리치며 군자검으로 빙백은침을 쳐냈다. 그와 동시에 표범이 공중으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위에서 덮쳤다. 양과도 재빨리 몸을 날려서 오른손 주먹을 뻗어 표범의 뒷덜미 척추를 가격했다. 표범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땅에 떨어졌으나 곧 다시 뛰어올라 양과를 덮쳤다. 양과는 몸을 옆으로 피한 후 왼손으로 일장을 날렸다. 그 일장에는 내공이 실려 있어서 표범은 그대로 뒤로 고꾸라졌다. 이막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의아해했다. 빙백은침으로 간단하게 표범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표범을 구해주고는 이 고생을 하며 표범과 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양과는 표범을 두들겨 패면서도 급소를 마치지는 않았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던 표범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언덕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범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끙끙 소리를 내며 껑충껑충 뛰듯이 가고 있었다. 아마도 남아있는 새끼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양과는 두 손을 뻗어 한 손에 한 마리씩 새끼 표범의 목덜미를 잡아 높이 치켜 올렸다. 그러자 어미 표범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양과에게 뛰어들었다. 양과는 새끼 표범을 이막수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잡고 있어요. 하지만 죽이면 안 돼요. 양과는 표범보다 훨씬 높이 몸을 날렸다. 그러곤 정확하게 표범의 등으로 떨어져 올라탔다. 그러고는 잽싸게 두 귀를 잡아 아래로 당겼다. 표범은 있는 힘껏 발버둥쳤으나 급소가 제압당하자 입을 흙 속에 파묻은 채 쓰러졌다. 400. 어서 나무 껍질로 밧줄을 만들어 두 다리를 묶어주세요. 그제야 이막수는 양과의 행동을 이해하고 크게 기뻐했다. 새끼 표범이 곁에 있다는 건 어미 표범에게서 젖이 나온다는 말이었다. 이막수는 즉시 나뭇가지를 벗겨서 밧줄을 만든 후 표범의 입을 동여매고 앞다리와 뒷다리도 묶었다. 양과는 몸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면서 일어섰다. 꼼짝없이 묶여있는 표범의 두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양과는 그런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잠깐 젖을 좀 줘. 절대 널 죽이지는 않을게. 이막수는 아기를 안고 표범의 젖꼭지에 입을 갖다 댔다. 그러자 아기는 너무 배가 고픈지 작은 입을 벌리고 젖을 빨았다. 표범의 젖은 양이 아주 많아서 아기는 금세 배를 채운 후 잠이 들었다. 이막수와 양과는 젖을 먹고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다. 작고 귀여운 아기의 얼굴에 배시시 웃음이 피어오르자 두 사람은 너무 좋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그러자 서로 경계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막수는 얼굴 가득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아기를 토닥여 주었다. 양과는 부드러운 풀을 베어다가 나무 그늘 아래 폭신하게 깔았다. 여기에 아기를 눕히세요. 이막수는 황급히 소리를 내지 말라는 손짓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양과는 혀를 날름거렸다. 아기가 편안히 잠든 모습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저쪽에서는 새끼 표범이 어미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었다. 그들 주위의 살기는 사라지고 서로가 공존하는 평화가 찾아왔다. 양과는 지난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많은 사건을 겪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니 너무나 편안했다. 이막수는 아기 옆에 앉아서 천천히 불진을 흔들며 숲에 모기며 곤충들을 쫓아주었다. 곧 날이 저물 텐데 오늘 밤은 어쩌지? 그 말에 양과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덩치 큰 유모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내일 다시 길을 찾아봐요. 그러자 이막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